차윤송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서영숙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철로역정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어저께 가평에 있는 철로역정을 갔다 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왔는데 이 교회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아메이랑 비슷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진짜 우리 철학이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철로역정의 끝에서 경험 듣고 온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면서 결국 신실이랑 같이 가게 된대요. 신실하다가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거든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실이랑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현혹의 시장이라는 데에서 신실이가 죽게 돼요. 이제 현혹이라는 시장은 우리가 이제 막 재산이나 보물이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고서 신실이가 죽게 되는데 그 신실이의 죽음을 보고 믿음이가 감동을 해서 동행을 해요. 아니, 소망이가 감동을 해서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와 끝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맨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나 어디까지만 되면 좋겠다. 우리 맨날 다이아 됐으면 좋겠다. 다이아 됐으면 좋겠다. 외치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이아가 되겠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금 되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뭐 물질에 현혹된다든지 다른 거 재밌는 거에 현혹된다든지 이래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정말 뭐 그 아메이에서 잠깐의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대대로 내 자손들이 이 상속을 받아서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목표인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다이아몬드 될 거야가 아니라 정말 뭐 다이아몬드 돼서 어느 정도의 이 연금을 받고 그거를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상속해줘서 내 자식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런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만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자꾸 이제 가다 보면은 힘드니까 다른 데로 빠지게 되고 다른 게 이제 또 쉽게 또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신실과 소망이 함께 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소망, 결국 소망이라는 게 목표잖아요.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가다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고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목표를 다시 한번 잡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감동받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실, 소망이랑 같이 간다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를 하다 보면 항상 진실하냐, 사실이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죠. 제가 지금 하나를 급하게 바로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됐어요. 준비됐어요. 우리가 그 진실,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진실되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에게 진실한 거거든요. 아까 이제 신실하다, 믿음이다, 소망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고 그 내가 바라는 거에 진심일 때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희망 또는 소망, 신실, 진실, 뭐 소통, 또 팀워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이야기할까를 보면 사실은 그에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교계라든가 명상이라든가 학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각성을 시켜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 2023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진실이에요. 진실.
그 이유가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러죠. 신실해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2024년에 그 트렌드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인간다운 역량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제가 하나 했던 게 있죠. 육각형 인간 했었죠. 기억나세요? 오프라인 미팅, 우리 미팅에서 육각형 미팅 했었어요.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나머지들은 제가 짧게 짧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분초사회. 시간을 쪼개 쓰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15분, 뭐, 코리안타임 15분 이런 건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내 시간도 쪼개 쓰지 않으면 하루가 순식간에 가고 한 달이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우리는 쪼개서 봐야 되고 그 와중에 내 스스로에게 진실하려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미래로 본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게 현실 점검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현실 점검을 잠깐 해볼게요. 자, 최저임금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1994년도에 최저임금이 통계청의 발표 그때의 조사를 해보면 1,000원대였어요. 최저임금. 시간당 1,000원. 시간당 1,000원이었고, 제가 이제 요때에 그 삼촌 공장에 놀러 가서 보면 한 달 급여가 20 몇만 원, 30만 원이 벅찼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04년이 됐을 때 1997년에 70만 원대였어요. 70만 원 초반. 그러다가 2024년이 됐을 때 2,500원이었어요. 2,500원. 2,500원 곱하기 226시간. 월 226시간. 그러면 얼마죠? 한 달에? 지금 제가 잠깐 계산해 볼게요. 2,510원 곱하기 226시간. 한 달에 56만 7천 원. 2004년에 최저급이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2014년, 2014년이 됐을 때에 5,210원이었어요. 5,210원. 그러면은 그때의 최저급여가 120만 원이었어요. 제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월 7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1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2013년 이때쯤에 1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실수령액이 100만 원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23년이 됐을 때 9,860원, 2024년에 다행히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올해 9,860원. 그러니까 주 40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주 4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급여가 실수령액이 200이 이제 간드랑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 게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130%, 100%, 그리고 90%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매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100%씩을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얼마 들어갔냐? 통계청 자료예요. 2004년부터 발표가 났는데 2인 가구가 그때 60만 원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최저의 생계비예요.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2014년에 발표된 거는요,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이 아니라 2023년에 발표된 게 26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2024년에 현재 최저급여가 2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실수령액 200만 원이 안 나오고 198만 원인가 되는데 최저 생계비가 2인 가족이 265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벌어서 살 수가 없는 시대죠. 물론 이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친구를 만나서 봤는데 지금까지 그 친구가 이제 제 나이가 있잖아요. 벌써 50이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지금까지 96년부터 지금까지 부은 금액이 국민연금에 9,800 정도를 부었더라고요. 9,800을 부었는데 1938년부터 받을 수 있는 아니, 2038년. 2038년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기대액이 160만 원대예요. 그러면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많이 부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참 준비가 안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2024년인데
34년에 지금과 같은 추세로 늘어난다 그러면 100%가 늘어나겠죠. 100%가 늘어난다면 2034년도에 최저 생계비가 얼마나 될까? 260만 원인데 지금 잘못하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내가 받은 급여는 많은데 실제로는 퍽퍽해. 통장이 늘어나질 않아.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받는 급여보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더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 더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계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돈이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4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사람들이 답을 한 거죠. 그럭저럭은 살아. 라고 하면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근근히 살고 있어요. 어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게 330만 원 정도인 거고, 표준. 그냥 먹고 살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그냥 먹고는 살아요.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265만 원인 거예요. 2023년이에요. 10년 뒤에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또 있어요. 글로벌 에이징이라고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죠. 의료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출산율 하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의료 기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연령대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의료비 지출과 영양보험의 비용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비 지출을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영양보험의 도움이 안 필요할 수가 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소화 기능에 따라서 필요하고요.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필요하게 돼요. 점점 더 영양보호식품의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늘어나면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의료비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은 상태로 영양보호식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금 더 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어쨌건 글로벌 에이징, 인구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것들은 웰니스 시장, 그러니까 웰니스가 건강 시장이에요. 건강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는 그게 2천조가 된대. 2천조. 2천원이 아니라 2천조가 된대요. 그래서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신체, 더 좋은 영양, 더 좋은 외모. 요즘에 70 먹어도요, 외모 가꿔요. 80 먹어도 가꾼다고요. 더 좋은 수면, 더 좋은 정신. 이쪽의 시장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988234가 99세까지, 100세까지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뛰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쓸 돈은 많아지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AI한테 뺏기고 있다고 하죠. 옛날에 기계화가 되어질 때는요, 단순 노동이 뺏겼어요. 단순 노동이. 근데 지금은 뒤집혔어요. 단순 노동은, 아유, 그냥 맡겨. 최저급여자한테 맡겨라고 하고, 오히려 고학력 노동이 또 뺏기고 있어요. AI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학력한테 그들이 뺏기는 거 이외에 완전 단순, 그거는 기계를 쓸 가치조차 없어라고 하는 일부 것만 사람이 하고 있죠. 요즘에는 경비도 다 기계가 해요. 경비 업무도. 그래서 경비 자리 없잖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설거지나 하지 뭐, 치킨이나 튀기지 뭐 다 기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다 기계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AI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나머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전화 상담원까지도 전부 다 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요양보호사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하고 또 달라요. 완전히 3대 업종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됐던 대로 서현숙 리더가 이야기했던 진실,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영 총리단님. 자, 그러면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두 가지 꼭지가 있어요. 맨날 하던 초이스 말고 준비한 내용이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먼저 이게 질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 파트의 질문이 있었는데,